신난다, 재미난다, 힘난다. 시니어 체조 강사 정은성 강사입니다. 자, 1강부터 12강까지 저와 함께 신나고 즐겁게 들어가 보실까요? 자, 1강부터 신나게 출발해 보실게요. 자, 1강입니다. 먼저 시니어 체조의 특성, 그 다음 시니어 체조의 과학성, 시니어 체조 신체 구성의 이해와 시니어 체조의 구성과 시니어 체조 프로그램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니어 체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니어 체조의 특성. 자, 시니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이 되면서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파생어나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먼저 액티브 시니어란, 그 다음에 시니어 시프트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에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50대에서 60대를 지칭하는 신조어이기도 합니다. 자, 시니어 시프트란 비즈니스의 주요 타깃이 중장년층에서 고령 세대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하기도 하죠.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시니어 중심으로 많이 편성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노인은 옛날의 노인의 개념과는 많이 틀리죠. 더 젊고 건강하다는 의미로 통상적으로는 시니어는 55세 이상을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체조란 무엇일까요?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자, 보시면 신체의 원만한 기능을 돕고 근력을 향상시키고 또 유연성을 좋아지게 하면서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는 체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한문에서도 이게 보자면 몸체 잡을 조, 한자풀이를 하게 되면 움직이면서 바른 신체를 잡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건강은 굳건하게 편안하게 몸이 굳세고 편안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체조는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니어 체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년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오게 되는데요. 신체적 변화, 그다음에 심리적 변화, 사회적 변화가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로는 모든 기능들이 저하가 되고 심리적 변화로는 정신적인 우울증이 더 많이 오게 되고 사회적 변화로는 사회적 참여도가 점차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죠. 자, 먼저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노년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지만 심폐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호흡하는 데도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시니어 체조를 하시게 되면 혈압과 심장이 변화가 오죠. 그러면 심혈관계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또 폐의 변화로 폐의 탄력성도 증가가 되죠. 그렇게 되면 호흡기에 있는 근력이 증가되면서 기능이 향상이 되고 호흡하는 데도 굉장히 편안해질 수가 있지요. 그러면 또 노년이 진행이 되면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근육의 기능들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골 밀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관절의 유연성도 많이 저하가 되죠. 그러면 노년에 오게 되는 낙상이라든가 부상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네, 시니어 체조를 하시면서 근육의 기능이 증가가 되면 골밀도가 증가가 되면서 유산소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량, 순발력이 또 증가가 되고 유연성이 증가가 되면서 부상의 위험이라든가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가 있지요. 시니어 체조를 하게 되면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의 변화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심리적 변화로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 짜증도 많이 나고 우울증도 점차적으로 많이 오게 되면서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복잡하고 바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더 많이 오게 되는 현상. 그래서 시니어 체조를 하게 되면 긴장을 완화시켜서 여유를 가지게 하는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균형성이라든가 협응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생동적이고 민첩해지면서 삶의 흥미를 또 느끼게 해주는 효과. 자, 삶의 흥미를 증진을 시키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을 점차적으로 키워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게 되면서 수면의 질이 점점 많이 나빠지게 되는데 시니어 체조를 하시게 되면 모든 심폐기능이라든가 혈액순환이 많이 되면서 수면의 질이 또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짧은 수면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심리적 변화로는 우울증을 저하하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적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참여 자세가 많이 틀려지게 되죠. 내 몸이 건강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게 되면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서 적극적인 참여 자세로 긍정적인 효과가 옵니다. 자, 그러면 활력 있는 노인의 삶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얘기하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삶의 질이 정말 향상이 됩니다. 생리적 상태의 변화로 내 몸이 건강하고 신체 활동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게 되면 대인관계의 상호작용도 많이 좋아지게 되죠. 그러면 안정감이라든가 내 신체의 조절감 등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서 삶의 중요한 요소가 형성이 되니까 또 뭐가 좋아져요?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적극적인 참여 자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니어 체조의 과학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리적 효과, 심리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과학성, 순환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생리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 심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심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혈관 기능이 점점 감소를 하죠. 그러면 심장의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저하가 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가 되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성인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들에 노출될 위험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근데 시니어 체조 운동은 심장이 혈액을 품어내는 능력, 또 그리고 근육에서 산소를 소비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심장 및 혈관의 기능을 개선을 시키기 때문에 최대 3초 섭취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혈당 조절,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근력,
근육의 기능을 키워주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우울감 감소로 인해서 혈압을 또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호흡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생리적 변화 중에 또 신체 기능의 능력이 저하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폐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흉곽이 점자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경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호흡기 근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 더 증가가 되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폐가 약해지면서 호흡이 어려워지죠. 근데 시니어 체조 운동의 효과는 이런 폐 탄력성을 증가시키고 호흡을 깊어지게 만들면서 폐활량도 커져서 호흡 효율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육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력은 30대에서 40대 이후부터는 연간 10%씩 감소가 되고 50대에서 60세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한 30%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상체보다 하체 근력이 더 많이 감소가 된다고 하네요. 노년기의 생리적인 변화 중에는 뼈에 칼슘분이 많이 고갈이 되면서 뼈가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골절과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골밀도라든가 유산소 능력이 점점 저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체지방이라든가 혈압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당뇨병 발병률이 더 증가 위험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규칙적인 시니어 체조 운동은 이런 근육 조직을 굵어지게 하고 근육을 더 좋아지게 하면서 기능을 운동 자극으로 인해서 뼈를 발달시키면서 근력을 향상을 시키고 골 조직의 노화를 예방합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골격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년기의 변화 중에 생리적인 변화 중에 하나로 뼛속에 있는 칼슘이 많이 약화가 되면서 뼈의 질량이 또 많이 감소가 되면 뼈의 기능이 또 약화가 되면서 골절과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게 되죠. 그러면 연골 조직이 또 얇아지게 되면서 탄력이 또 약화가 되니까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니어 체조를 하시면 근육을 또 근육 조직을 굵게 하고 뼈의 밀도를 또 단단하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단단하고 또 밀도 있게 골 조직을 굵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근력을 향상하고 또 골 조직의 노화를 예방하게 되죠. 또 운동기술 습득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순발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균형성이라든가 협응성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약화가 되면서 신체적 기능이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꾸 위축이 되죠. 그런데 이런 시니어 체조 운동은 이런 운동 학습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 또 기존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을 많이 향상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서적인 변화로는 적절한 실체 활동, 시니어 체조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로 기분 상태의 개선 효과가 있게 되면서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하면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로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니어 체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또 긴장이 완화가 되면 인지 기능 효과도 좋아지면서 주의력이라든가 집중력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 효능감도 좋아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죠. 장기적인 효과로는 또 행복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적절한 실체 활동, 시니어 체조 운동, 체조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행복감이 오게 되면 노후 생활에 성공적인 적응,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 생활을 또 여가와 함께 건강하고 보람되게 지낼 수 있는 동기부여의 효과도 오고, 세대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긍정적 삶의 자세가 또 형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알아야 되실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체 구조에 대해서 모르고 지도를 하는 것과 신체 구조에 대해서 알고 지도하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동작을 하나 하시더라도 팔을 쭉쭉 뻗으면 어디 운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팔을 옆으로 뻗을 땐 또 어디 운동이 되는지, 가슴을 벌려줄 땐 어디가 또 신전이 되는지, 스트레칭은 어디 부분이 또 신전이 되고 늘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지도를 하시는 것과 그냥 쫓아 하시면 돼요, 예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도하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 구성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이게 아주 복잡하게 이 근육의 명칭을 다 기억하려고 하시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 흉쇄유돌근, 목 옆에 이 근육을 흉쇄유돌근이라고 합니다. 이 흉쇄유돌근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목을 경추라고 하는데, 혈관이, 머리 연결되는 혈관이 어디에 목하고 연결이 많이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 뇌경색이라든가 뇌졸중, 이거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겪고 있는 현상 중에 많잖아요. 이거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제 혈관 흐름이 점점 막히게 되면 이 뇌졸중이라든가 혈압이 점점 고혈압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이 승윤쇄유돌근, 여기 근육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흉쇄유돌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승모근. 여기 우리 플루타운데. 자, 이 승모근은 제가 또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시니어 체조를 지도를 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힘을 주시는 부분이 이 승모근이에요. 승모근 자체, 그러니까 자꾸 어깨가 경직이 되시고 자꾸 승모근 쪽에 힘을 주시게 되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나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런 게 이 승모근의 경직된 상태를 자꾸 주시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승모근 항상 힘을 빼야 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흉근. 어르신들 이제 이게 가슴 근육이 자꾸 이게 부드러워지지 않고 자꾸 수축이 되니까 숨 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시기 때문에 이 대흉근, 대흉근 가슴 근육.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슴 근육 이 아래 소흉근.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여기 삼각근, 그 다음에 요 측면 삼각근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상완 이두근, 그 다음에 뒤에 상완 삼두근, 그 다음에 여기 팔에서 여기는 전완근. 그 다음에 자, 국직적으로 알아야 될 구울근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복직근 중요하죠. 우리 코어 부분을 또 지켜주는 근육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복직근 옆 안에 여기 치골근, 바깥에 나와 있는 거 외복사근, 그 다음에 우리 대흉근 해서 이 전반적인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챕터. 자, 그러면 이제 뒷면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
자, 척추 기립근. 자, 아까 바깥에 있는 복직근, 외복사근. 그 다음에 여기 전완근. 뒤에 상완 삼두근. 삼각근. 여기. 그쵸? 승모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등. 광배근. 자, 여기 소원근, 대원근 있는데, 이거는 극하근은 이제 회전, 돌리는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복사근, 그 다음 척추 기립근, 광배근, 상완 삼두근, 전완근, 삼각근, 승모근, 극하근,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과의 차별화가 아주 많이 되시겠죠? 자, 일단 하체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체 중요하죠. 아까 제가 하체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근육이 어디라고요? 하체예요. 하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전근. 우리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 내전근의 기능도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세요. 그 다음에 대퇴직근, 허벅지 앞에 외측강근, 내측강근 다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굳이 그냥 한 번만 보셔도 돼요. 네, 비복근, 종아리, 정결골근, 장비골근. 이것도 그냥 보시면서 아 이런 근육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시고요. 가자미근, 그 다음에 장지신근, 그 다음에 고관절하고 요 대퇴 길게 늘어져 있는 근육 봉공근, 그 다음에 요 내전근. 아까 이 내전근 우리가 많이 운동해야 되는 근육 중에 하나예요. 될까요? 자, 그다음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제일 많이 약해지는 근육 중 하나가 어디요? 대둔근, 엉덩이 근육, 대둔근. 그래서 위의 근육은 중둔근이라고 해요. 이쪽에 살이 찌면 제일 많이 붙게 되는 곳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내전근, 안쪽 허벅지 안쪽 내전근, 대퇴 이두근. 허벅지 뒤쪽을 대퇴 이두근이라고 많이 하고, 대퇴 이두근, 그 다음에 허벅지 앞쪽 근육은 대퇴 사두근. 그 다음에 종아리는 비복근. 그래서 이것도 외측두하고 내측두로 나누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비복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니어 체조의 신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냈어요. 상체 근육의 명칭, 하체 근육의 명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부분은 다 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니어 체조의 구성. 자, 구성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긴 했어요. 유연성 체조, 스트레칭 체조, 면역력 증진 체조, 건강 체조, 트로 체조, 엔돌핀 체조, 활력업 체조, 도구 체조, 하지 근력 튼튼 체조, 무릎 관절염 예방 체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건강 증진 체조, 건강 체조, 레크 체조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 중에서 제가 이제 2강 파트부터 계속 차례차례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 그 다음에 왜 좋은지 이런 부분을 천천히 짚어가면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벌써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점점 많이 달려왔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시니어 체조의 프로그램의 구성 방법. 체조만 동작만 이쁘게 하고 동작 종류만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지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자, 구성 프로그램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지도를 하실지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연령과 레벨에 적합한 체조 프로그램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태의 강도, 시간, 빈도, 수준. 그러니까 시간별에 따라 그 다음 빈도, 그 다음에 강도. 연령이 다 이제 50대 있고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연령이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지도를 하게 되면 질환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프신 분들, 뭐 다리가 아프신 분들 되게 다양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시니어 체조, 우리 지금 저와 같이 지금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별로, 대상별로, 연령별로, 그 다음에 레벨별로 또 프로그램을 잘 지도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특정성의 원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개별성의 원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질환이라든가 어디가 아프시다거나, 그다음 가부화의 원리. 운동을 지도하심에 대해서 이분은 강도가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지, 약하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점진성의 원리. 처음에는 천천히 조그맣게 이제 약하게 들어가시다가 점점 길게 이렇게 점점 늘리는 거. 그 다음에 특수성의 원리. 아까도 질환별,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 구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너무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해서 너무 앞서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지도자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안전성 제일 중요해요. 안전하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다치지 않게, 그 다음에 낙오되지 않게, 그리고 같이 즐겁게 끝까지 갈 수 있게, 적절하게, 그 다음에 다양하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안전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자, 1강부터 12강까지 자, 시니어 체조에 대한 설명을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하셨나요? 자,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